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의 문지혜입니다. 평생 매일 마셔야 하는 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꼭 먹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물 먹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그렇죠. 힘들죠. 저도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요, 이 물 부족이 노화 그리고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즉 물을 안 마신다는 건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겠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사람의 몸에는 몸무게의 약 70%가 물이에요. 네. 몇 킬로입니까? 물으면 안 되겠죠, 그죠? 비밀입니다. 70%가 물이에요. 걸어다니는 물덩어리예요, 출렁출렁. 네. 그런데 본인의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하루에 일정량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네.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지 않게 되면 몸속에 만성 탈수가 생기고요. 네. 몸속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죠. 그렇죠. 혈액이라는 것이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들을 거쳐 이렇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혈액이 농도가 진해서 순환이 되지 않으면 만병의 시작이죠. 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약 90% 이상이 만성 탈수에 있으면서 못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물이라는 것 자체에 특별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이라는 게 영양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데 말이죠. 우리의 몸에 뼈를 분석해보게 되면요. 토양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아요. 우리 몸속에는 액체 성분을 분석해보면 물, 바닷물의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분을 흙과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흙은 먹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우리 대신해서 토양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네, 먹기 좋게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식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물을 먹어야 되겠죠. 물 속에는 각종 다양한 약 40종 이상의 미네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속에는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짧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미네랄들,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미네랄들이 물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미네랄들은 어떤 다른 먹거리를 통해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면 과연 어떤 질병들이 나타날까요? 물은 우리 세포 유지,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1차적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이나 뇌가 타격을 받게 되고요. 2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탈수 증상을 배고픈 증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가식이나 폭식을 하기 쉽고 이 결과로 비만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서 외국의 연구 결과에서는 만성적으로 이제 탈수가 있는 사람들은 각종 암들에 걸리기가 쉽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하는 건 아는데 얼마만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좀 탄다, 목이 마르다 할 때 물을 좀 많이 먹어주면 되는 건지.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게 되면 아까 우리 이용진 씨가 시작할 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많이 빠져나갈 것이고 땀을 작게 흘리는 사람은 짧게 빠져나가겠죠. 자기한테 필요한 양의 물만 먹어야 돼요. 그렇겠죠, 양도. 너무 많이 먹어도 물을 걸러내는 콩팥이, 그죠? 무리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 2리터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딱 맞고 누군가에게는 넘치는 양일 넘칠 수 수도 있다는 있고 거군요. 누군가에는 적을 수도 있고. 그럼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한 게 이제 네. 아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그것도 우리 인체가 자각 증세가 있어요. 두 가지 자각 증세가 있습니다. 내 몸 속에서 물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자각 증세. 첫 번째, 물이 부족하기 시작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의 색깔이 노랗게 변한다. 이건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소변 색깔이 왜 노랄까요? 보고 느끼라 이거예요. 얘야 물 부족하다. 물 먹을 시간 됐다. 몸에 알려주려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호를 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종합 비타민 같은 게 비타민 B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은 소변이 좀 노랗게 나오는데 그걸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노란 색깔이 나오면 빨리 물을 소량을 먹어서 하루 종일 소변의 색깔이 노란색이 되도록 조금씩 물을 먹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는 증상이 뭐냐면 갈증이에요. 네. 갈증은
물이 부족한 현상 중에서 가장 마지막의 현상입니다. 아, 그래. 갈증을 느꼈을 때는 내 몸에 이미 나쁜 현상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입니다. 따라서 항상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좀 이렇게 어리석은 분들이 누구냐면요. 등산을 갈 때 물을 잔뜩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는 분들이 예. 좀 지혜가 없는 분들이에요. 밑에서 먹고 빈통을 갖고 올라가시는 게. 근데 이제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목이 말라요. 갈증을 느꼈어. 그리고 첫 소변을 봤는데 노랗다. 그러면 그 잠자는 시간, 긴 시간 동안 계속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는 시간에는 내 몸에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치유하는 시간이고 피로가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물을 먹었을 때 밤에 일어나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가 그런 연습을 할 수 양을 있겠죠. 조절하는 거구나. 그렇죠. 본인의 양을 조절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물은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물의 양은 바로 소변의 색깔과 갈증을 통해서 네.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다 그랬죠. 예. 그럼 내 몸에 물이 필요 없을 때 물을 먹으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따라서 하루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너무 8번 이상을 가게 되면 쓸데없이 물을 너무 자주 많이 먹는 거죠. 따라서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8번 이하, 그리고 예. 하루 종일 소변의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조금씩 먹어주는데 평소에 물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가 하루에 3끼를 하죠. 식사 전 30분에 한 컵, 식사 후 2시간 뒤에 한 컵, 네. 그럼 6컵 먹죠. 그렇죠. 우선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조금씩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EBS 문화센터 시청하시면서 물 한 잔 쭉 들이키시고 다음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적으로 자기 체중의 4% 정도를 이제 수분을 섭취하라고 하거든요. 70kg 성인의 경우에는 2.8리터 정도를 이제 먹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2리터 이상을 섭취해야지 최소 섭취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물 2리터를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진하거나 아니면 까락없이 이제 피로하거나 이제 만성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한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우리가 늘 마시는 것들, 커피, 녹차, 맥주 뭐 이런 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주 먹죠, 응진 씨? 저는 커피랑 맥주. 대개 이게 보게 되면 이게 현대인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닝커피.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모닝 커피 한 잔 쭉. 하고서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티 한 잔을 먹는 거죠. 그리고 오후 정도가 되면 이제 또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요즘 그 유행하는 에너지 드링크. 맞아요. 네네네네. 에너지 드링크. 또 이제 퇴근할 때 또 여러 이제 하루의 일과를 또 풀려고 가서 이제 맥주 한 잔 맥주. 이렇게 먹었을 때 문제는 이제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네. 녹차의 주성분도 카페인입니다. 네. 마찬가지 에너지 드링크의 성분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죠. 맥주수란 이제 술 속에는 알코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즉 카페인과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 나가는 이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커피를 먹었다 하게 되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만큼 내 몸속에서 물이 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커피를 먹으면서 물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서 계속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 먹었다 하게 되면 거의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몸에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몸으로 이만큼의 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는. 빠져나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커피를 먹었으면 이만큼 2배만큼의 물을 또 먹어줘야 돼요. 아, 선생님, 제가 커피 정말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요. 많아지죠. 그게 바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으면 될 텐데 문제는 커피나 녹차나 또는 여러 가지 음료수나 맥주를 먹어서 물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고 맞아요. 그럼 그런 건 어때요, 교수님? 뭐 우리들 많이 먹는 둥글레차, 결명자차 같은 것도 역시나 이만큼의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안 했는데요. 결명자, 둥글레, 옥수수 염차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먹잖아요. 그죠? 네. 약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차라는 의미예요. 예. 차는 차같이 먹어야 되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되는데 차를 물같이 먹어도 안 되고 물을 차같이 먹어서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차를 물같이 먹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열명자차 같은 경우에는 간에 열기를 내려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간에 화가 많이 치성하신 분들, 예를 들면은 얼굴이 쉽게 빨개지신다거나 그리고 두통이 많이 생기시다거나 눈이 충혈되시고 안구가 뻑뻑하시고 이러신 분들한테 드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성질이 차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좀 냉하시거나 그리고 좀 묽은 변을 보시거나 또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결명자차를 오래 복용하시는 거는 이제 몸이 더 차지고 변도 더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도 도움이 주고 또 몸에 이제 이뇨 작용도 있어서 붓기도 빠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신장 기능도 좋고 붓기도 없는데 남용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입도 마를 수 있고 또 변비도 올 수 있고 또 기력 저하라든지 그리고 심한 탈수 증상은 또 어지럼증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물레차가 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두물레차 같은 경우에는 또 혈당도 내려주고 또 혈압도 낮춰주고 또 자양강장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피부 노화에도 좋고 또 심신 안정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물레차가 혈액 응고 작용과 그리고 혈관 수축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많이 좁아지신 분들, 예를 들면 뭐 너무 이제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드시면은 좀 안 좋으실 수 있죠. 이제 물을 아예 대체해서 드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차는 드시게 되면은 탈수를 같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탑 작용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거의 1.5잔의 정도의 그 물이 탈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만성 피로라든지 그리고 변비라든지 그리고 기력 저하 그리고 또 피부 노화 등 여러 가지 미용적, 건강적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차들을 장복하게 됐을 경우에 몸이 차신 분들이 뭐 녹차라든지 이렇게 찬 성질의 이제 차를 너무 장복하게 되면은 몸이 차져서 뭐 아랫배가 냉해진다든지 뭐 또 냉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는다든지 그리고 또 손발이 차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복하시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그냥 물도 드시는 가정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보리차를 물처럼. 물처럼 그렇게 물로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일종의 이제 과거의 그 보리차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 네. 그렇죠. 그 보리차가 얼마나 구수합니까? 네. 근데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이제 보리차를 먹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가려야 되는데 보리에는 우리가 그 속에 주성분 중에 하나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리밀에는. 근데 이제 보리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들은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보리차를 먹는 것보다는 다른 곡차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거 궁금해요. 요즘은 물 종류도 워낙 많아서 뭐 병도 다 예쁘게 만들어지고 뭐 무슨 물 어느 나라에서 온 물 막 하는데 종류도 다 많아서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물은 어떻게 가려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님들부터 시작해서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요. 동의보감에 33가지의 물이 있어요.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게 하려면 33가지 종류의 물을 구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정수. 지정수는 황토를 풀어가지고 위에 뜬 물. 네. 옥정수. 옥이 담겨있는 물. 추로수. 가을 새벽에 이슬만 모아가지고 약을 탈해야지만 정화수. 네. 이렇게 해서 33종의 물을 구분했듯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생수, 육각수, 야갈카리수, 이온수, 네. 뭐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정수기도 인구 밀도당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이 있어요. 맞아요. 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생수,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수를 말을 쓰죠? 먹는 걸로 쓰죠? 그렇죠. 네. 보통 마트에서 사 먹는 이런 병에 그렇죠. 들은 물을 갖다 우리가 생수라는 보통 말을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실제로 이 생수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그 정확한 산업적인 용어는 먹는 샘물이에요. 구분이. 근데 우리가 생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끓이지 않는 물.
끓이지 않는 물을 이제 생수라고 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예. 펫병에 들어있는 물을 생수라고 그러는데 네. 물을 만약에 끓이게 되면은 다들 미네랄이 날아간다든지 영양 성분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 미네랄들은 물을 끓여서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100도에서는 전혀 날아가지 않고 모두 다 있어요. 생수가 끓인 물이 나쁘다라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 물을 끓입니다. 끓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식히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금붕어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 있다 금붕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은 금붕어는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 사는데 물을 끓이게 되면은 물 속에 있는 산소가 다 날아가서 끓여서 식힌 물에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끓이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죽은 물이 되는데 그때는 말이죠. 끓인 물을 식힐 때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손으로 막 휘저어가지고 공기에 있는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해주면은 원래 산소 양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물은 항상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끓이게 되면은 이 속에 물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발암 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THM이라는 발암 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발암 물질은 오직 끓일 때만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말하는 그 생수를 사서도 끓여 먹는 게 좋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폐병을 담글 때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지 않도록 예. 마개를 해서 네. 돼 있죠. 일단 이 폐병을 뚜껑을 따게 되면은 네. 이제는 미생물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아. 그래서 이 폐병을 따서 오픈됐던 이 물은 너무 오랫동안 두고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 한 잔도 똑똑하게 먹어야겠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했던 이야기 잘 기억해 두세요. 는 현미를 이용한 건강한 물 만들기를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현미물이군요, 교수님. 그렇죠. 현미물입니다. 현미차가 아니고.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현미가 좋다는 것은 상당히 잘 알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보통 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물에 무슨 비린내가 난다든지 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이 맛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현미를 살짝 우린 물을 먹게 되면 너무너무 고소하고 구수하고 물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금방 반할 정도로 물맛이 변합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후라이팬에 그 가장 센 불, 네. 센 불을 가지고 이 후라이팬을 좀 달궈야 됩니다. 네. 강한 불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이렇게 물을 한번 축여가지고 튕겨보면은 오. 소리가 들리죠?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강한 불이 된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현미를 그냥 씻습니다. 물에다 씻어요. 놓고서 현미를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이제 바깥에 먼지나 그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씻고 난 다음에 물을 좀 뺀 다음에 그냥 그대로 통째로. 통째로 오. 넣고서 일단 현미에 묻어있는 물을 먼저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는 거죠. 강한 불로서. 강한 불로서 이제 물을 먼저 이렇게 저으면서 제거를 하면은 보통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가 되면은 물이 다 날아가요. 물이 다 날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불을 중불 내지는 약불로 낮춥니다. 네. 왜냐하면 강한 불 그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 현미가 나중에 전부 다 팝콘이 돼버려요. 타닥타닥 터져가지고 네. 팝콘이 되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물이 말랐죠? 네. 네,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만 해줘도 물이 이제 현미에 묻어있는 물이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그죠? 금방 마르네요. 네, 금방 마르죠. 예, 강한 불이 했으니까, 그죠? 약불로 이제 좀 낮춰요. 네. 좀 낮추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저어주면 됩니다. 이제는, 예, 조금씩 저어주면은 이제 색깔이 노릿노릿하게 변하면서 5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팝콘이 튑니다. 튀는데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튈 거예요. 네. 그 정도가 이제 불이 너무 세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불이 너무 세면은 팝콘 튀는지 너무 많이 튀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될 때까지 그냥 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슬슬 볶게 되면 이 볶는 이유는 왜 볶느냐면은요. 열을 가하게 되면은 현미에 있는 세포막들이 터지면서 나중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현미 속에는 각종 다양한 종류의 수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수용성 아미노산이라든지 물에 녹을 수 있는 영양성분들을 물에 잘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볶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볶아주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미 좀 볶아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 이거군요.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볶은 현미 같지 않습니까? 네. 요건 지금 이제 색깔이 조금 옅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진하게 갈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지금 이제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끓입니다. 커피포트에. 네. 네. 물을 끓여서 약 1.5리터 정도의 물을 끓여서 물병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1.5리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 집어넣고서는 어른 숟갈의 반 숟가락 정도를 떠서 그냥 넣어놓으세요. 어른 숟갈의 반 숟가락 정도를 떠서 뜨거운 물이라 생각하고 물을 넣고서는 네. 한번 저어줍니다. 네. 한번 저어주고서는 그냥 약 한 10분, 15분 그냥 두세요. 그러면 위에가 바로 현미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총 10분 이내에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그래서 진짜로. 주로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요. 이걸 저녁에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약 1.5리터 물에다가 넣고서 그죠? 만들어 놓고 나면 아침에 되면 현미물이 되어 있죠. 또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또 냉장고 시원하게 넣어야 먹을 되고. 수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남아있는 현미 있죠. 지금 버리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볶은 현미 누룽지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누룽지하고는 버릴 게 차원이 틀려요.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현미물에는 현미의 가장 좋은 성분들이 이제 물 쪽으로 빠져나왔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물 먹는 데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갖고 있고 물 맛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 현미물 맛을 보게 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고소하고. 교수님, 그러면 이 현미가 그러니까 현미물로 만들었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현미에는 우리 인체에 굉장히 좋은 그 생리 형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이제 현미물을 만들어 먹게 되면은 물에 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미네랄,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또는 셀레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미네랄들이 몸속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속에 여러 가지 유기산이라든지 영양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아미노산 종류부터 시작해서 수용성, 물에 녹을 수 있는 모든 영양성분을 전부 다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건강곡식 현미로 우려낸 물. 그런데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현미가 식이섬유가 많고 또 껍질에 주로 정제되지 않은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이라고 해서요.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흡수를 방해하면서 소화에 좀 지장을 주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현미를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좋다고 말씀은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 현미 자체를 그냥 먹게 되면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가 안 되지만 우리가 물로 우려내서 먹게 되면 거친 식이섬유를 먹지 않으면서도 현미의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틴산이라고 하는 소화에 또 지장을 주는 이 성분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에 조리해서 그러니까 현미를 살짝 볶아서 보리차처럼 우려서 먹게 되면 그 현미물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미물 만들어 먹기 요거 정말 쉬우니까 네. 간단하게 집에서 해 드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